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성입니다. 오늘은 과거 한때 해병대에서 운영했던 부대 MIG, 미국이 한때 그 MIG, 물론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MIG 부대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이 MIG라고 하니까 80년대 이후에 근무하신 분들은 MIG? 그 상당히 특수부대 냄새가 나는데 하지만 난 처음 들어봐. 뭐하는 놈들이래? 이러실 분들이 제법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되죠. 60년대 해병대 대선배님들이 근무하실 당시에 그때 있었던 부대니까 MIG 요원들은 그 막내도 내일 모레 본 80이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하는 놈들이래? 방금 이 말씀은 취소하셔야 됩니다. 이 새끼 지가 터들었고 우리한테 책임을 밀어? 그런가?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는 방송을 준비하면서 최종적으로 이건 꼭 방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게 되면 저는 마지막으로 유튜브 방송에선 그 주제를 놓고 다른 유튜버가 어떻게 방송을 했는가 이걸 반드시 확인합니다. 제가 방송할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의 영상이 이미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면 저는 본의 아니게 그 방송을 표절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동일한 주제라도 저처럼 이렇게 망가지면서 진행을 하는 놈은 별로 없기 때문에 표절이다 뭐다 그런 소리를 들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만 어쨌든 유튜브에서 사전에 이걸 미리 확인하는 건 필수입니다. 그래도 방송이라고 남들이 한 번도 다루지 않은 그런 걸 하게 되면 이게 뭐 특종 아니겠어요? 어쨌든 오늘 방송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유튜브 검색창에 MIG를 검색했더니만 전부 미국이 관련 영상들만 떴고 그래서 해병대 MIG 이렇게 검색했더니만 이번에는 MIU 아니지만 MIG를 쳤는데 왜 MIU가 나와? 유튜브 AI 이름도 뭐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아무튼 해병 북파 상륙 공작대 일명 만이산 까치부대 MIU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한글로 검색해보자. 그래서 MIG 대신에 제보자께서 말씀해 주신 편의대, 편의점이 아닙니다. 편의대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만 전부가 부마 항쟁 또는 5.18 당시 계엄군이 이런 편의대를 운영했다. 이런 내용들만 검색됐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60년대 해병대에서 운영했던 이 MIG 또는 편의대를 소개한 유튜브 영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럼 남들이 아직 안 한 거니까 자신있게 방송을 해야죠. 이런 걸 그 방송할 때마다 저는 힘이 쏟더라고요. 그러면 이럴 때 좀 구라를 쳐도 되는 거죠. 제목이나 썸네일에다가 뭐 전설의 MIG 또는 인간 한계에 도전한 해병대 특수부대 MIG 한술 더 떠서 해병대 MIG 요원의 고백 나는 해병 MIG였다. 60여 년 만에 밝혀진 해병대 MIG의 목숨을 건 특수작전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 한 10만 명 떡밥에 걸려가지고 쫙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물론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댓글에 욕만 나게 써놓고 나가겠죠. 해병대 이 새끼들 입만 열면 뻥에다 구라. 내가 육군 백마부대 월남 갈 때 청룡 너희들하고 같은 배 타고서 그때는 비록 내가 철이 없어서 많이 당했다만 이제는 안 당한다 이 새끼들아. 내가 바보냐? 이런 식이겠죠. 그나저나 월남 가는 가이가호에서 청룡은 왜 그러셨대요? 그 맹호부대 주월사 그 사람들 파레트 호에는 청룡이 안 타니까 오손도손 분위기가 좋았다는데 백마부대 걔들한테는 왜 그러셨어요? 걔들 군설 이주석 이 자식이 백마가 네 친구냐 임마? 걔들 참나 이거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해병대 선배님들은 말끝마다 걔들이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백만지 흑만지 제가 걔들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 흑마? 좀 위험하다. 아무튼 백마부대 용사들을 만나시면 그 보훈병원에서 많이들 만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과드려야 해요. 밥 먹을 땐 개도 안 팬다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추라이 던지고 또 뭐 해병대가 놀부 마누라야 뭐야 왜 밥풀 묻은 주걱으로 패? 안 그러셨다고요?
안 그러긴 뭘 안 그래요. 저도 다 들어서 알아요. 그 대신 뭐 귀국할 때는 사이가 좋았다는 것 같죠? 전장에서 다들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인데 그까지 그 해병대 곤조를 부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차피 니나 나나 귀국 박스에는 돈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갈 때는 부산항에서 백마가 먼저 타고 나중에 청룡이 탔는데 그러면 식당에서 배식을 백마가 맡아서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청룡보다 3배나 많은 백마나 청룡이나 식사가 끝나는 시간은 똑같았다는 것 같아요. 왜? 청룡은 먹고 나서 다시 줄 서고 그리고 또 3번째 다시 줄 서고 이걸 당시 전문 용어로 짬뽕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때 가이가호 식당에서 많이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 군대에서만 쓰는 미국 달러 군불인가 모닥불인가 그걸로 PX에서 맥주 사 먹고 깽판 많이 치셨잖아요. 그리고 월남에 도착해서 청룡이 다낭에서 먼저 내리면 백마를 실은 가이가호는 나트랑으로 내려가고 귀국할 때는 다낭에서 청룡이 먼저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백마를 태우니까 그럼 이때는 해병대가 배식을 즉 주걱과 국자를 잡았다는 것 같습니다. 다낭하고 나트랑을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비교하면 다낭이 대충 강원도 속초 그럼 나트랑은 경북 포항이나 울산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새끼 MIG 얘기한다면서 무슨 청룡의 백마 가이가호가 어떻고 다낭의 나트랑은 왜 나와? 오늘 MIG 얘기 하긴 하는 거야? 참다. 기다리세요. 오늘 방송의 주제 이 MIG는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주 잘 아시는 그런 부대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월남 얘기를 꺼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병대 MIG 부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연을 제보해 주신 분은 병 기수로 따지면 183기, 하지만 하사관 기수로 따지면 단기 13차. 그것도 뭔 소리야. 병이면 병이고 하사관이면 하사관이지 인마. 니들 해병대는 사람 봐가면서 나는 하사관 단기 13차야.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나는 병 183기요. 이렇게 대답을 하냐? 박쥐 같은 놈들. 이런 분들은 제 방송을 거의 안 보신 분들이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해병대 병으로 입대를 했는데 각종 감언 이설로 꽂혀서 그래도 안 되면 강제 차출해서 하사관 단기 교육을 시킨 다음 하사로 임관시켰다. 따라서 정식 하사관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하교 몇 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해 단기 속성으로 하사가 된 그분들을 단기 몇 차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병 183기로 입대해서 석 달 동안 신병교육 다 받고 다시 단기 속성 과정을 통해서 하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뭐가 박쥐 같은 놈이에요? 병 기수도 있고 하사관 기수도 있는데 참나 이거 오늘 이렇게 자꾸 딴 데로 세다가 본론은 언제 시작하냐. 그러니까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을 누가 한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지 혼자 다 떠들어. 그런가? 죄송합니다. 자, 그럼 신병 183기이자 하사관 단기 13차 이분이 근무했다는 MIG는 과연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MIG는 Military Intelligence Group, 우리말로는 군사정보대, 하지만 군사정보대라는 말보다는 통상 편의대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자로 편의라고 하면 편리한 복장, 즉 군복이 아닌 그냥 편리한 사복을 입고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편의대는 한국전쟁 당시 북해군이 아주 상습적으로 운영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월남전에서 또 79년의 부마 항쟁 그리고 1980년에 광주 5.18에서 이 편의대를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단 말은 똑같이 편의대입니다만 그 임무나 운용 주체, 구체적인 작전의 모습 등은 시기나 작전 환경 등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해 5도의 지금과 같이 많은 해병대 병력이 주둔하기 전
그런 도서 지역에는 편의공작대라는 조직이 있어서 요시찰 인물에 대한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했고, 김포, 강화도 또 그 부속 도서 등에서도 편의대가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들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맞은편 북한 지역에서 월남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굳이 월남자가 아니어도 맞은편 북한 지역에 연고가 있으면서 6.25 이전 빈번히 교류를 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의 기준으로는 요시찰 인물 또한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편의대는 당연히 방첩대, 또 방첩대 이후에는 각군 보안부대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월남전에서의 편의대, 그 중에서 청룡 2여단의 편의대는 주월사, 즉 주월 한국군사령부 소속으로서 물론 해병대 병력인 것은 맞습니다. 아무튼 이 청룡 MIG는 청룡부대 소속이 아니라 주월사의 지휘를 받는 특수부대로서 그분들이 군복을 입은 걸 보면 주월사 마크를 달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편의대 임무를 수행했는데 청룡 MIG는 단순히 백령도 등에서의 요시찰 인물 감시 같은 그런 임무를 수행한 게 아니라 월남 민간인 복장을 하고 마을에 들어가서 특수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신분이 탄로 나서 교전 상황도 자주 일어났고 그들의 피해 또한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월남 MIG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들려주신 내용은 이런 월남전 같은 실제 전투 현장이 아니었고 또 서해 5도 같은 최북단 접촉 지역도 아닌 포항 지역이었습니다. 때는 1969년, 그럼 66년 11월에 입대한 분이니까 군대 생활이 만 2년을 넘은 하사, 제법 자세가 날 무렵이었겠죠. 포항 1사단 3연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같은 하사관 동기생이 사복을 입고 돌아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제대했냐? 그랬더니만 야 나 제대했으면 내가 여기 있겠냐? 맞는 말이죠. 아무튼 그가 MIG 편의대에 근무한다는 말을 듣고 이분 역시나 우여곡절 끝에 편의대에 자원해서 자체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MIG 교육은 사단 수색대, 그때는 소령이 중대장인 수색중대였겠죠. 당시에는 특수수색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수색대입니다. 아무튼 사단 수색대에서 훈련을 시켰는데 인원은 20명 미만. 훈련 내용은 수색대 훈련에 준해서 실시했지만 진짜 수색대원들처럼 극한 상황에서의 그런 모진 훈련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병암지 유격장에서는 PT 체조보다는 실질적인 줄타기 훈련을, 또 사격장에서는 예비 사격술보다는 실제 사격을 통한 사격 능력 향상에 치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일성 모가지 따라갈 거라면서 2개월 동안 정보 수색 교육, 그리고 이분께서는 MIG 3기에 드디어 편의대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3기라는 거 보니까 그 앞에는 1기, 2기 별로 오래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 전에 먼저 집에 가서 사복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사복 같은 것도 하나씩 해줘야지. 뭐 어차피 그게 근무복인데. 근데 당시 MIG 교육을 수색대에서 담당한 것뿐만 아니라 포항 1사단의 MIG 대장 역시나 수색 중대장이 겸직했다는 걸 보면 소령이죠. 월남전 그리고 서해 5도 지역에서의 MIG와는 시기적으로 완벽히 일치하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용 주체는 완전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MIG가 수색대의 일부였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단본부 우편함에 분명히 방첩대, 헌병대, 편의대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다는 걸 보면 완전히 별도의 부대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전 지역이나 작전 환경의 차이에 따라, 즉 전시냐 아니면 평시냐 그거에 따라 운용 주체가 달랐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안대나 헌병대처럼 별도의 병과로서 사단이나 연대 이렇게 각 제대별로 보안대, 헌병대의 자체 지휘, 개선 조직을 유지한 게 아니라 부대장이 부대 임무에 따라 임의로 편성을 했던 조직이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MIG 교육훈련 수료 후 이분이 배치받은 곳은 포항 남쪽의 월성군 양남면 지역. 당시에는 1개 또는 2개 면을 MIG 파견대가 담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즉 1개 파견대에는
파견대 본부에 서너 명의 병력이 있었는데 파견대장은 상사, 그리고 각 주요 마을마다 하사 한 명의 병 한 명을 고정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규모가 한 10명은 넘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퀴즈. 첫 번째, 이 MIG 요원들은 어디서 잠을 잤을까요? 1번 개인 천막을 치고 잤다. 2번 여관에서 잤다. 3번 부대 본부에서 출퇴근했다. 맞춰보시죠. 1번 개인 천막 치고 잤다. 아이, 생각해 보세요. 한두 달도 아니고 거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허구한 날 텐트에서 자요? 그럼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천막 주변을 어디 걸어 다닐 수나 있겠어요? 여기저기가 전부가 이 지뢰밭, 똥 싸고 묻어놨는데 그거 안 되죠? 그럼 여관? 돈이 어디 있어요? 밥 해 먹을 쌀도 안 줬다는데. 정답은 여기에 없습니다. 어디서 잤냐 하면 민가, 그러니까 마을에서 좀 산다는 집, 사랑채라도 있는 집이었겠죠. 즉 한두 개 면마다 하나씩 있는 상사가 책임자인 파견대는 면사무소 옆에 집을 얻어서 생활했고, 주요 마을마다 하나씩 있었던 하사와 병 2인 1개조는 마을 이장이 섭외해준 민가에서 방을 얻어 생활했다고 합니다. 월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세는 아니었겠죠. 당시는 향토 예비군 창설 직후라 마을 이장이 예비군 소대장을 겸직했는데 이런 일은 당연히 예비군 소대장이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퀴즈. 이 MIG 요원들은 어떻게 밥을 해 먹었을까요? 이건 제가 바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삼시세끼 그냥 얻어먹었다고 합니다. 공짜라는 뜻이죠. 특히나 이분께서 있었던 마을에선 집주인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매일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면서 밥을 얻어먹어야 했다고 합니다. 사랑채가 있는 집이라면 그 동네에서 그래도 제법 먹고 산다는 집이었을 것 같은데 허구한 날 장정 2명에게 밥을 해줄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마을에서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밥을 해줬다는 뜻이죠.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얻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게 얻어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눈치가 보이고, 특히나 비 오는 날이면 산길을 따라 밥 해준다는 그 집을 가는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해병대 가오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무슨 특수부대 MIG 그딴 긍지와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완전 거지인데. 처음에는 좋았대요. 마을에서는 이 끝발 좋다는 두 사람 밥을 해주는 대신 뭔가 반대급부 그런 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경주, 월성 그쪽이 그래도 좀 양반들이 많아서 자주 술을 담갔던 모양이에요. 그럼 쌀막걸리 밀주죠. 그러니까 경주 세무서인가 그쪽에서 수시로 마을에 들어와서 이렇게 개코 냄새 맡고 돌아다니면서 술 담근 집 주인장을 찾아갔던 모양인데,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당신들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달라. 즉 세무서 이놈들이 들어오면 MIG 끝발로 그놈들을 좀 못 들어오게 막아달라. 이런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당시에 이 MIG의 끝발은 나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MIG 편의대, 즉 민간인 복장을 하고서 요시찰 임무를 감시한다거나 침투한 간첩을 잡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이 특수요원들의 신분은 이미 완전히 뽀록 맞다는 뜻이죠. 그럴 바엔 뭐 다른 머리 기르고 사복을 입혀. 그냥 마을마다 해병대 2명씩 완전 무장시켜가지고 그래서 지키면 되는 거지. 응? 이분들은 당시 하사는 권총, 병은 M2 칼빈을 휴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MIG 요원들에게는 어째서 부대에서 쌀을 안 줬을까요? 너희들은 군번도 없는 9월산 유격대, 국방부에 니들 이름이 없으니 개인 단량도 없다. 알아서 자급자족해라. 이랬을까요? 없긴 뭐가 없어요. 183기로 들어와서 하사관 단기 13차로 인관을 했다고 했잖아요. 군번이 없다면 말이 돼요. 그게 중간에 누군가가 떼먹은 거지. 제보자께서는 그래도 해병대 명예에 누를 끼칠까봐 이 얘기는 방송하지 말라. 뭐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 한두 살 먹은 어린애예요. 척하면 삼천리지. 육군은 뭐 안 그랬나 그때? 그래도 쌀 한 톨도 안 주진 않았겠다. 조금 반은 줬을 것 같아 육군.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을 수색한다든가 마을에 거동 수상자가 나타나면 출동을 했는데, 때로는 당시 해안방어 작전 중이었던 오연대의 대대본부의 간첩 신고가 들어가는 바람에 자신들이 있는 산속마을까지 오연대 병력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마을에 MIG는 돌았다는 뜻이죠. 근데 당시만 해도 뻔하지 않습니까? 6.25 때 사라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 또 산에서 낚싯대를 들고 내려오더라. 뭐 밤마다 이불 뒤집어 쓰고 뭐 단파 라디오를 듣더라. 이 정도면 그 당시 꼬맹이들도 다 아는 거잖아요. 간첩. 그리고 또 그때는 모의 간첩 훈련도 많이 했잖아요. 신고하면 학교에서 공책, 연필 이런 거 표창장 주고 반공소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당시 마을에서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했던 MIG를 제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솔직히 좀 많이 허접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그 이쁜 처녀들하고 많이 놀지 않았을까? 뭐 저는 그런 강력한 의심을 해봅니다. 그러잖아. 이분께서는 MIG에서 1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월남을 가기 위해 MIG에 계속 있으면 월남을 못 간다. 월남을 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서든 오연대에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엊그제 댓글에서 남문 근처에 있던 연대는 이연대인데 어떻게 오연대가 거기에 있었다는 말이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거 여러 말씀드립니다. 80년대부터의 강화도 오연대 이전에, 그러니까 66년부터 72년 월남 청룡 2여단이 귀국할 때까지는 포항 남문 이연대 자리에 오연대가 있었습니다. 80년대에 강화도 오연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연대가 2여단이 돼서 월남으로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연대를 만들었고, 원래 2연대였던 2여단이 월남 철수와 함께 김포로 가는 바람에 오연대를 다시 2연대로 환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포항 5연대와 2연대는 같은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분께서는 월남에 가기 위해 MIG를 그만둬 해병대가 무슨 회사야. 자기 마음대로 관두고. 그건 아니겠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군대 생활 3년 넘은 하사인데 그 정도 요령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원래 병과가 통신이에요. 거기다가 통신병과에서도 진해에서 한 달짜리 그런 단기 교육이 아니라 6개월 교육인가 상당히 전문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MIG에 있었다는 걸 보면 나름 수완이 괜찮았던 분 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번에 화려했던 해병대 5년 경력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병 183기 입대, 수료 후 하사관 단기 13차, 임관 후 3년대 1대대 본부중대, 그리고 MIG, 그 다음 사단 특수장비소대. 이때는 월남을 가기 위해 특수장비소대 소속이지만 5연대에 배속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특수장비소대는 대위가 소대장이었는데 주로 해안 서치라이트를 관리 운용하면서 마을 어선들에게 있어서는 북괴 경비정보다도 더 무서운 간포의 선박소대도 같이 운영했다고 합니다. 어선들이 이쪽에서 신호를 보냈는데도 대답을 안 한다거나 말 안 들으면, 무슨 말을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말 안 듣고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사이렌, 이렇게 그런 게 있었대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쫓아가서 뭐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해병대에서 서치라이트라든가 이렇게 조그만 배들, 그런 거는 공병병과가 운영을 했죠. 예전 방송에서의 김포 강상 초소 폰톤, 기억나시죠? 그런데 통신병과가 이런 특수장비 소대에 있었다는 걸 보면 그것도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이거야 뭐 월남을 가기 위해서 그랬던 거니까, 뭐 그런 거기도 이제 통신병과는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통과. 드디어 69년 11월에 월남에 파병됐는데 월남에선 청룡 2대대 6중대 통신반장이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청룡 2대대 6중대에서 근무했던 전우들을 찾고 계신다는데, 같이 근무하신 분들 중에서 유씨입니다. 유모 하사를 기억하시는 분께서는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는 김포여단에서, 그럼 이때는 5여단 시절이었겠죠. 거기서 한강 건너편
즉 육군 34단에서 파견 생활을 하고 제대를 했다고 합니다. 자꾸 얘기가 딴 데로 새는데 이분께서 하도 많은 사연을 말씀해 주셔서 그래요. 다를 때 같았으면 이분 사연만 가지고서도 방송 두세 편 나오는 겁니다. 제 말투가 오늘 무진장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분이 MIG 요원으로서 월성군 산속에서 매일 삼시세끼 밥을 얻어먹으러 다니던 시절, 그럼 면사무소 근처에 있던 파견대 본부는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파견대장 상사 포함해서 서너 명이 근무했다는 그곳. 거기서는 2구의 안테나 세워놓고 교신을 했다니까 통신병은 뭐 한 명이 있었겠죠. 그래도 한두 명이 남죠. 남명이 아니라 한 명은 뭐 행정병 아니면 뭐 파견대장 따까리.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따까리 안 좋은 말이에요. 아무튼 대원 중에서 한 명은 장마당 근처에서 세탁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건 오직 정보 수집을 위한 차원이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돈은 좀 들어왔을 것 같아요. 정보 수집이 목적이라고 해서 그 5일장 쓸 때마다 이렇게 아니지. 세탁소에 맡기는 사람들은 다 면소재지에 사는 사람들이겠지. 어쨌든 그럼 뭐 세탁비, 다림질 뭐 그런 그 비용을 안 받았을 리는 없잖아요. 어쨌든 파견대 본부는 밥을 해먹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 면에서 MIG 파견대장의 파워가 경찰지서장을 능가했다고 하는 걸 봐서 파견대 본부 요원들이 이 집 저 집 밥을 얻어먹으러 다녔을 리는 없고 나름 풍족하게 먹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각 마을에 나가 있는 2인 1조, 그럼 뭐 최소한 한 10명 이상이 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단량을 뭐 파견돼서 땡겨 먹었나? 근데 이분께서 MIG에 있다가 월남전 참전 그리고 11개월 만에 귀국해서 김포 여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분은 한강 건너편 육군 34단에 병 1명을 데리고 가서 파견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인접 부대로서 이렇게 최소한의 연락 요원을 상호 파견하는 건 당연한 조치겠죠. 이분께서는 총 5년 1개월을 근무하셨다니까 4년 넘게 근무한 하사에게 거기다가 통신병과니까 육군 사단에서 마지막 파견 생활을 한 건 당연한 수순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때 즉 육군 사단에 갈 때 단둘이 가는 거죠. 이분께서는 과거 포항에서 MIG에 근무할 때 그 처량했던 시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또 밥 얻어먹으러 다녀야 하는 거냐. 제대 말년에 또 거지 되는 거죠. 하지만 김포 여단에서는 쌀에다 암맥, 그러니까 납작 보리쌀을 포대에 담아주고 부식비로는 현금까지 챙겨주더라는 겁니다. 아니 포항하고 김포가 이렇게나 차이가 많았어? 내가 월남 가 있던 1년 사이에 해병대가 이렇게 변한겨? 이분께서는 당연히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동은 그때뿐. 이번에는 이분께서 그 쌀하고 보리쌀을 죄다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었고 2명은 빈손으로 육군 34단에 갔다고 합니다. 그럼 육군 34단에서는 굶거나 아니면 포항에서처럼 또 밥을 얻어 먹으러 다녀야겠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팔아먹는 거지. 월남 갈 때 가이가 호에서 육군 백마들한테 했던 버릇이 있잖아요. 그냥 안면 까고 육군 애들? 여기서 개들이 아니라 또 애들이네. 아무튼 육군 애들 밥 먹을 때 가면 설마 육군이 나 몰라라 했겠습니까? 똥은 옆에다 두고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사람은 옆에 두고 밥 먹을 수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점잖은 육군들이 그때는 아버지 같은 육군 상사들도 이분이 마이갈이 중사라는 걸 알면서도 하대를 안 했대요. 왜? 타군이잖아요. 항상 해병 이것 좀 해줘. 해병 아니지만 제가 그분이 성이 유씨라고 했잖아요. 그럼 유중사 아니면 유하사 이렇게 불러야지 왜 해병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상사도 맹호나 백마 월남 갔다 온 분이 확실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근데 오늘 똥 얘기 많이 나오네. 하긴 가이가호 타고 청룡이 다낭에서 내릴 때 백마는 만세를 불렀을 테니까 물론 귀국할 때는 나트랑에서 타니까 저 귀시 같은 청룡 젊은 새끼들이 먼저 거기에 타 있는 거야.
월남에서도 살아나왔는데 이놈 거 부산까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저 새끼들하고 같이 가냐 이렇게 했죠. 동답했습니다. 그랬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왜? 내가 그 백마하고 직접 얘기해 본 게 없으니까. 그렇게 사과드립니다. 제 추측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월남에서 돌아올 때는 아주 사이가 좋았다고. 그건 청룡이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잖아. 포항에서는 윗선에 누가 떼어먹었는지 몰랐지만 김포에서는 분명히 자신들이 떼어먹었습니다. 물론 밑으로 내려갈 보급품이 아니라 자신들이 먹을 걸 현금으로 바꿨기 때문에 떼어먹었다라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분께서는 어쨌든 육군 덕분에 마지막 군대 생활을 밥 얻어먹으러 다니지 않고 육군 사단에서 해병의 긍지를 살리며 삼시세끼 거르지 않고 제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병 183기이자 하사관 단기 13차이신 선배님의 해병대 일대기를 통해서 과거 60년대 해병대 MIG 등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